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난해 그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독일 통일교훈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지금 특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 19차례 영상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전부 소개를 드렸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한반도 그 통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제 통일 하면은 다분히 그 감성적인 그런 그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안보 환경, 그 다음에 통일 여건,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우리의 통일 방안이 될지 여기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쭉 그 했던 영상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그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한반도 그 냉전 구조 해체하는 문제, 그다음 평화 체제 구축하는 문제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핵심 사항이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가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가 이제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 NPT 체제가 뭔지, 또 일반적으로 핵심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90년 초부터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그 진전되어 왔는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그 진전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감사원에서 이제 그 우리 산업부가 월성 그 1억이 그 감사를 하면서 우리 산업부가 그 대북 원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그 문서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 문서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두 개 그 원자로를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 대북 경수로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일반적인 원리, 그 다음에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핵실험 이후에 여태까지 어떤 핵무기를 개발해 왔는지, 생산해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플루토늄탄,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탄, 증폭 핵분열탄, 그리고 숙소폭탄까지 전부 핵실험을 완료하고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럼 도대체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그 핵개발 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도대체 왜 안 됐는가, 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관련 기관들, 정부 싸잡아서 전부 다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가 과연 그 가능한 우리의 그 목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의 그 핵무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달리 뚜렷한 그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자, 앞으로 그 우리 한반도 안보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미국의 전술핵을,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번 재반입하자, 이런 문제를 지금 제가 이제 제기를 하고, 이 양이 많아서 지난번과 이제 요번 시간을 통해서 상편 하편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드렸던 그 재반입 그 관련해서 이제 대략 내용은, 북한은 사실상 그 핵무장 국가가 됐고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장 이 자체가 한반도의 안보 전략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핵실험 전후로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은 완전히 변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느냐, 이것이 목표였는데, 근데 핵실험 이후에는 실제로 이제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무기의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과제가 추가로 대두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북한의 핵 문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핵무장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 이런 그 문제들이 또다시 그 대두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두 개의 그 큰 그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의 그 비핵화는 절대로 그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많은 그 협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협정도 체결하고 했지만은 지금 현재 모두 다 사문화된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절대로 그 핵개발을 핵무장 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끄자, 실질적으로 평양에 그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스스로 그 자발적 핵 포기 전략을 추구할 때 과연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그 전술핵이 한반도에 우리 남한에 있었는데, 자, 이 실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철수 이후에 91년 철수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그 한국에 대해서 핵 지원을 했는지 여기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어서 북한 전술핵 재반입 후편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순서는 전술핵 철수 이후에, 그러니까 1991년 이후에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그 핵 정책을 수립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부시 정부, 오바마 정부, 트럼프,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핵 정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술핵 재반입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 정부 여태까지 또 보수 우파 정당의 그 입장이 뭔가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현재 당장 재반입 관련해서 당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미 협상을 즉각 그 재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전술핵을 재배치함으로써 어떻게 이게 어떤 그 전략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할 부분, 이런 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반입가용한 미국의 전술핵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미국 그 재반입 관련해서 미국 그 정치인들, 정치권, 그 다음에 우리 주변국의 그 입장이 어떤 건지, 지금까지 이제 뭐 상당히 그 혼재돼 있고 찬반이 혼재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주변국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반입 주요 비판,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연 전술핵 재반입이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그 자위적 그 핵무장,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클린턴 정부 때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 당시 91년부터 93년까지 이제 북한 핵 개발이 이제 국제사회에 폭로가 되면서, 그 당시에 IAEA는 이제 북한이 이미 플루토늄 핵물질을 추출해서 그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지금 보관 은닉하고 있기 때문에, 자, IAEA는 여길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 이제 특별사찰을 요구를 하고, 북한은 여기에 대해 반발하면서 이제 NPT 탈퇴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클린턴 정부의 딜레마는, 자, 의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는 야, 북한 얘들하고 협상할 필요 없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나 국제사회나 이 민주당에서는 자, 일단 그 개입해서 engagement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북핵 해결 관련해서 시도했던 것은, 자, 하나는 이제 군사 개입입니다. 자, 이 한번 때려보려고 했고, 지난번 수차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 5026 해서 756개 그 타겟팅에서 B2F117로 때리기로 했는데, 6월달에 때리기로 했는데, 자, 그 당시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만류를 하고,
그리고 또 자체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만약 때려서 그게 100만 명 이상의 그 어떤 사상자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인들의 사상자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그 판단 아래 일단 군사 개입은 거둬들였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대화였다 하면서 이제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평양에 보내서 김일성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파구를 열었고, 그래서 94년 10월 달에 이제 미북 핵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Agreed Framework, Accord, Geneva Accord, 제네바에서 맺은 건데, 자, 여기 따르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이거 전부 동결을 하고, 대신 이제 국제사회는 중유를 공급하고, 또 경수로 이기를 그 심포지고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합의를 했다. 그러나, 당시 그 클린턴 정부 당시에 그 미국 국내 그 인식은, 야, 지금 현재 이제 91년, 92년, 94년, 94년, 이게 90년 초에, 자, 북한 정권, 저거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조만간 몰락할 것이다. 이제 이런, 기류가 흘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록 합의는 했지만 경수로 제공 이거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0년 초에 이미 동서냉전이 끝났고, 자, 공산주의 하는 그 동구 국가들은 지구상에서 전부 사라졌다. 공산주의는 전부 사라졌다. 사회주의는 대안이 아니다. 이런 게 이미 판명이 됐기 때문에, 자, 북한 저거 오래 못 버틸 거다. 이제 이런 그 기류가 우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클린턴 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 처음으로 저 핵태세 검토 보고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Nuclear Posture Review 해서 NPR 했는데 이거 94년 9월 18일 날 최초 만들었고,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당시 국방장관 레스 에스핀 이분이 이제 그 만드는데, 이 핵태세 검토 보고서 내용은 미국의 핵정책, 핵전략, 그리고 핵전력 이 태세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거는 법적으로 그 구속력을 갖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르면 이제 핵무기 이거는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량 국가, rogue states 이들에 대해서 그 억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핵무기는 계속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서 이제 잠재적인 적국은 러시아다. 러시아가 potential adversary로 이제 그 규정이 돼 있고, 그러면서 실제로 98년도에 이제 CIA 그 보고서에 따르면 contingency plan, 그래서 contingency plan 해서, 자, 이제 그 여차하면은 북한이 만약 그 공격을 했을 경우 핵탄두 30기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1 테러, 자, 부시 정부 들어서서 2001년부터 9년까지 자, 존속됐던 부시 정부는 북한이 만약 공격을 해올 경우에, 이게 뭐 재래무기로 이제 공격을 해올 경우에 전술핵을 사용하겠다. 이걸 고려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시 대통령 때는 이제 9.11 테러 이후에 부시의 대외 정책 보면은 이제 nuclear non-proliferation 핵 비확산 이 문제보다는 사실은 대테러, fight against terrorism 이것이 훨씬 더 이제 그 비중을 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만약 친다면은 전술핵을 쓰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은 이제 부시 정부에 의해서 악의 축의 하나다. axis of evil. 그 다음에, 자, 이게 미북 핵합의 이거는 절대로 그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중단하라. 그리고 또 경수로 건설. 이것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플루토늄탄 이외에 그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탄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폭로가 됐기 때문에, 탄로가 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푸시를 가니까, 프레셔를 가니까, 예, 북한은 드디어 NPT를 탓하면서 이른바 제2차 그 핵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북한 핵 문제는 육자회담 틀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남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그 육자회담이 열렸다. 2008년까지. 그 다음에 이 부시 정부는 이제 Agree Framework, 미북 핵 합의 이후에 부시 행정부는 2002년도에 이제 다시 그 NPR, Nuclear Posture Review 핵태세 검토 보고서로 2차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르면은 북한이 공격을 만약 한다 그러면은 이제 핵무기를 쓴다 그런 얘기인데, 북한 이외에도 7개국
이제 그 미국의 핵 공격 그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러시아, 중국,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요런 7개 나라는 이제 여차하면 반드시 손을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핵무기로. 그래서 재래무기, 핵화생, 기습적인 군사 상황이 전개되면 미국의 전술핵을 쓰겠다 이제 그런 것이 이 NPR의 컨셉이다. 그 외에도 이제 2004년도에는 이제 전략 핵 폭격기 이거를 이제 B2 같은 이 전략 핵 폭격기를 괌에다 순환 배비시켰고, 그 다음에 동맹국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핵 확장 억제, 그다음에 해구산 제공한다. 이 해구산은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동서 냉전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각종 그 핵무기로서 여차 이제 그 우리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핵무기를 쓰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해구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해구산에다 플러스해서 예컨대 이제 그 미사일 방어 체계나 무슨 재래무기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억제를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전략 3일체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지상에서는 ICBM, 공중에서는 핵폭격기, 그리고 해상에서는 SLBM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든지 그 적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그 행정부 때는 그 다시 컴백해서 Fight Against Terrorism 이거보다는 다시 그 Nuclear Non-Proliferation as a Policy 핵 비확산 정책 이것이 이제 외교 정책의 그 최우선 과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4월 5일 날 이제 오바마가 그 프라하 가서 핵무기 없는 세상 이런 그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해서 오바마는 이제 그 비핵화 이쪽에 대해서 엄청 그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NPT 회원국 신문인데 자 Non-Nuclear Weapon State 비핵 보유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핵 공격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하고 북한 얘들은 우리가 손볼 대상이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오바마 그 한반도 행정책을 보면은 이제 북한 핵 포기 핵 개발 포기 이걸 끊임없이 종용을 했고, 그러나 근본적인 컨셉은 이제 그 strategic patience approach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전략적 인내다 해서 북한이 변하기 전에 이제 절대로 미국은 그 외교적 개입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othing for nothing posture 해서 자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위기 상황 또 필요시에 동아시아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 이것이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컨셉이었다. 그 다음에 동맹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핵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 이거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NPR 이제 3차 NPR이 되는데 이걸 일명 이제 바락 오바마스 NPR 그 누클리어 파스처 리뷰 핵대스 검토 보고서인데, 여기 따르면 동맹국에 대해서 핵 확장 억제를 하고 또 지역 안정 억제 이런 걸 위해서 도대체 미국이 어떤 전력을 유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들도 그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게리 사모어 이 사람은 이제 White House Coordinator for Arms Contro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그리고 군비 통제 이쪽 그 백악관 코디네이터인데, 게리 사모어는 미국은 만약 한국 정부가 전술핵 재반입 재배치 이걸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재배치하겠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가 전술핵 재입합에 관련해서 얼마나 그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것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2013년 회계연도 그 국방 보충법안, 자, 이 전부 그 다음에 그 연간 국방 예산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그 문서인데, 이것은 이제 상하원 전부 다 승인을 거쳐서 2013년 1월 2일 날 오바마가 서명한 문서다. 그러니까 Amendment to the FY 201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문서 속에 도대체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글자 하나, 그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 원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여기에 섹션 1046에 들어가면은 자, 이것은 Report on Conventional Nuclear Forc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해서 서태평양 지역 그리고 재래무기, 핵무기 관련 보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맨 첫 줄은 뭐로 No later than 180 days after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그래서 이 법안이 자, 지금 Authorization Act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된 다음에 not later than 180 days 그러니까 180일 이내 6개월이 넘지 않도록 그 다음 문장 The Secretary of Defense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Congressional Defense Committees. 그래서 국방장관 당시 레온 파네타는 국무장관 당시 힐러리 클린턴과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 국방위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제출합니까? 자, 그 다음 A report on the feasibility and strategic value of deploying additional conventional and nuclear forces to the Western Pacific region. 서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무기, 핵무기 이게 만약 추가 배치될 거에 대비해서 이런 것 관련해서 자, 이 전략적 그 가치를 평가를 해보고 또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 이거를 검토해서 이 보고서를 자, 6개월 이내에 국방장관 너는 힐러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 그 군사위원회로 보고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 ensure the presence of a robust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ility, including forward deployed nuclear capability of the U.S. 빨간 걸로 된 거 in response to the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s of North Korea. And the other belligerent actions North Korea has made against allies of the U.S. 그래서 자, 요 빨간 부분이 중요한데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또 북한이 그 미국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자, 미국의 핵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재래무기나 핵무기 그 배비를 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동맹국에게 그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자, 이런 그 보고서를 우리가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를 국방장관 너는 자, 6개월 내에 자, 힐러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출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report shall include an evaluation of any bilateral agreements, basing arrangements, and the costs that will be involved with such additional deployments. 그래서 자,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그 담겨야 되냐 하면은 자, 만약 우리가 이제 이 핵무기나 재래무기 그 고도화된 재래무기를 추가로 이 지역에 배치했을 경우에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양자 협정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미국의 전술핵이 우리 군산으로 들어올 경우에 자, 오산으로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자, 미국과 한국이 어떤 협정을 체결해 bilateral agreements 예? 이거를 전부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자 협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basing arrangements 그래서 이 배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 그러니까 자, 이걸 어디다 배비를 할지 오산에 할까 군산에 할까 예컨대 대전에 할까 뭐 이런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자, 현재 그 아세날 그 지금 현재 그 경납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 무슨 뭐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그 다음에 각종 그 관련된 그 예산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예산 문제도 이런 거 같이 전부 포함해서 준비를 하라 이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제든지 재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자, 이 법안을 지금 이제 섹션 1046 이거를 한번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자, 우리 동맹국들에 대해서, 동맹국이라고 여기는 좀 한국하고 일본도 들어갈 수 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위협 대응 차원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미국의 핵 전력을 반드시 서태평양 한반도에 전진 배치할 필요성이 급속히 그 대두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같으면 이미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그리고 2014년 2월 달에 또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핵무장, 완전 핵무장 그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추진하되, 그러나 이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건가. 그래서 미국은 정확하게 지금 북한 핵 문제 핵심을 짚고 있는 겁니다. 동맹국에 대해서 어떤 안보 조치를 취할까,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그래서 1, 2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 내 이제 전술핵 개발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데 미 국방부가 자 여기에 따르면 이제 6개월 내 보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7월 중에 이제 2014년 7월 중에 의회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그 청문회도 개최하고, 동아시아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서태평양 동아시아 그 전술핵 배치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7월 초에 이제 국방부가 하원에 보고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어떤 찬반 그 토론이 있었는지, 여기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당시가 이제 박근혜 정부인데, 박근혜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전술핵 재반입 요구 이런 걸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 공식 입장은, 자, 해구산으로 이제 한국방은 충분하고 한국 내 전술핵 이거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재반의 계획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얘기가 이제 중국, 러시아 반대도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핵반입 후 한국 내 좌파 정부 등장 시에 전술핵 철수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전술핵을 아마 재배치를 안 하겠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나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와 같은 그 백악관의 그 반응, 그 원인은 우리 한국 정부가 제때 제대로 울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마찬가지로 또 NPR Nuclear Posture Review 2018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손볼 대상이 4+1 네 나라 그리고 하나의 그 테러 집단, non-state actor 테러 집단이다. 이렇게 네 나라에는 이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이란, 여기도 북한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 이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술핵 능력 이거를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되겠다. low yield 그런 그 저위력의 그런 전술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능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북한 그 비핵화 전략 이 관련해서 이제 그랜 바긴, 그래서 Total Sanctions Relief for Complete Early Denuclearization. 그래서 북한 니들이 먼저 빨리 옷을 벗으면 우리 국제사회 미국이 너들한테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생션 이거를 이제 좀 풀겠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북한 비핵화 전략은 이른바 그 everything for everything, everything for everything 이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북한들이 모든 걸 하면 우리도 모든 걸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 핵무장했다고 너들 까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래무기 도발하거나 또 하면서 뭐 핵무기 카드를 보여주고 하면서 미국 너들 개입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만약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착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필요시에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술핵을 배비를 하고, 또 이런 전술핵 B-61 이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투하 항공기 능력 이것도 그 유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선 한국과 일본의 군공항의 핵투하 항공기 배비 능력을 이제 과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핵무장 항모 이거 자 항공모함 이것도 띄우고, 세 번째는 이제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 그 공격형 잠수함 이것도 해상에 띄우고,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태 지역,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 억제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 이런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면서, 자, 대북 정책 중에 그 일환으로 전술핵 재반입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만약 전술핵 재반입을 요청을 할 경우에, 자, 이것을 우리가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그 시사하는 것이죠. 자, 현재 바이든 정부의 그 대북 핵정책, 그리고 또 대한반도 핵정책,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여전히 이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그 안보 위협이 되고,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핵무장 위협 해소를 위해서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북한 비핵화에 따른 그 외교, 그 다음에 억제 수단, 이것도 동시에 이행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현재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제 외교력을 총동원을 하되, 그 다음에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억제 수단, 이것도 동시에 이행하겠다,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북한 핵 문제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북한 비핵화도 한 축, 그 다음 북한 핵무장으로도 그 위협, 자, 이것이 핵무기가 언제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억제하고 디펜드하고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프로텍트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핵심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전력 관련해서, 자, 하나의 축 비핵화 전력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는 아까 그랜버긴 일괄 타결했고, 또 오바마는 이제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 뭐 이렇게 이제 everything for everything, nothing for nothing. 자, 여기인데 이제 중간지대를 모색하게 돼요. To find a middle ground 해서, 자, 요 사이에 이제 중간점을 이제 가겠다, 중간지대를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큰 차원에서 김정은이가 핵개발 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부 단계에서 이제 만약 단계별로 어떤 이런 그 솔루션이 있을 경우에, 자, 국제사회는 여기에 대해서 상응 대응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아직 그 전술핵 재반입 문제, 여기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한국 정부가 발동을 걸어야,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끌고 가야 미국이 논의에 이제 올라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 할 일이 많은데, 자, 중간지대를 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여러 담겨 있는 그런 목표들, 중간 목표들, 그 다음에 북한 그 비핵화 관련해서 담을 그 바스켓에 담을 그 여러 가지 그 물건들, 과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만약 이제 뭐 후속 단계에 포함된 미국 간의 비핵화 협정이 될 거냐, 그 다음에, 자, 만약 중간 단계가 있다면 미국의 목표는 뭐를 할까? 그 다음에 합의를 했다면, 자, 어떻게 검증할까? IA식으로 할까? 이란식으로 할까? 그 다음에 1단계 만약 됐다면 반대급부로 뭐를 줘야 되지? 뭐 이런 문제. 거기 관련해서 이제 평화체제도 포함시키나, 종전선언도 포함시키나,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미국 수교나 연락사무소 설치, 이런 문제. 자, 또 체제 보장하는 거, 또 no first use, 핵무기 사용하는 거, 이런 불사용, 이런 문제. 자,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어떻게 비핵화 그 협상 때 협정에서 담아낼까,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은 고민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긴밀하게 그 조율한 다음에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전술핵 재반입에 가서 여태까지 우리 한국 입장은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 우리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한 번도 정식으로 재반입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무장관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 벌써 전술핵 재반이 이건 불필요하다. 확실하게 우리 반대다 이제. 이거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나 그 당시 2017년 8월 달에 한미 그 국방장관 회담 때, 자, 사전에 그 송영무 저 장관께서는 이제 전술핵 재반 이슈를 이제 잠깐 거론을 했는데, 그 다음에 청와대나 뭐 정치권에서 들고 뛰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금방 그 거둬들였다. 그런 얘기가 우리 언론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나 미국의 그 당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자,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 전술핵 재반이 하자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Alternative versus full review. 이렇게 이제 그 매티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이제 보수 우파 정당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 자, 이 문제를 가장 당시부터 2010년 그 초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주장한 분이 바로 이제 저 정몽준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쭉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분은 또 유일하게 그 아까 그 오바마 때 그 1046 그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그 섹션 1046 여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졌던 분이 정몽준 국회의원이다. 이제 그렇게 전 국회의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8월달 뭐 통계지만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68%가 전술핵 재반임을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지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자, 자위적 핵무장보다는 전술핵 재반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게 우리 저 한국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자, 빨리 미국과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협상을 우리가 전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전략관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난 영상서부터 쭉 얘기를 해왔는데 전략관계 변화를 해서 이제 전술핵 재반입만이 상책이다. 이게 당시에 고조되고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차례 자 핵실험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했고 또 계속 그 미사일 테스트를 지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MD 개발하면서 우리 이제 남북 간에는 완전히 북한이 이제 비대칭제, asymmetric 시스템에서는, 웨폰 시스템에서는 완전히 대남 우위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반도 전략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북한은 비핵화 그 전망 뭐 이건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고 절대로 뭐 김정은이는 자 이 저 비핵화 여기 응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북핵 위협이 그대로 완전히 그 허리띠 풀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인질 상태로 머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그 Heritage Foundation 그 프레지던트 에드윈 포일너 이분은 뭐라고 하냐? If one side is going to break the deal, the other side can sit there with the arms tied behind their back. 그래서 자 어떤 자 둘이 있는데 한 측이 자 일방적으로 모든 그 협정을 딜을 깨고 약속을 깨고 있다면은 그럼 남아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예? 지금 완전히 팔이 꽁꽁 묶여서 등 뒤로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해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냥 마냥 그냥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술핵 재반입 이것은 말이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전술핵 재반입만이 유일 해법이다. 그래서 만약 이럴 경우에 북한의 그 핵무장 그 억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국을 안도시킬 수 있다. 리어슈어 서울.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뭐 큰 기대를 안 하고 차기 한국 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 협상을 할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담을 그 바스켓에 담을 그 내용들이 뭔가 하는 얘기죠. 첫 번째, 전술핵 재배치 이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억제 전략 그 수단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술을 갖다 놓으면서 우리가 전쟁하자는 게 아니고 핵전쟁 수단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지난번 말씀드린 nukes for nukes. 그러니까 동서도 그 냉전 당시에 그 동서 간의 그 군축 협상에서 나왔을 때 nukes for nukes. 그러니까 77년, 78년 그때 이제 그 구소련이 예컨대 이제 SS-20 그 중거리 미사일을 자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 이쪽에 좀 배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나토가 이제 듀얼 디시전 듀얼 트랙 디시전 그러니까 나토 도펠베슈루스 1979년 12월 12일 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펄싱 2나 이제 펄싱 2와 이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이거를 서독 지역 그리고 서독에 그리고 그 일부 그 인근 지역에다 전부 배비를 하고 그런 그 결정을 내린 거죠. 실제로 또 배비를 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에는 핵무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전부 그 억제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지금 우리가 재배치하자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재배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북한 핵무기 이거는 지금 뭐 20에서 60기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점차 늘어날 텐데 100기가 되고 200기가 되는 것이 이제 북한 목표인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허당이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략적 균형이 달성이 되고 북한 재래 무기에 의한 국지도 가능성 이것도 현저히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전술핵을 만약 이제 군산에 갖다 놨을 경우에 북한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핵무기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효용성이 이제 없겠다. 이제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나마 가뜩이나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계속 앞으로 이거 만들어 봐야 이거 헛일이다. 그런 강력한 핵 개발에 대한 의지, 동력 이런 거를 북한은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그러면 자 남은 건 뭐냐? 자 남쪽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제대라고 자 어떻게 무슨 뭐 군비토 군축 이런 협상에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핵 포기를 이제 고려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자 전술핵 재배치가 야 이게 좀 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위배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걸 배치해 놓고 나면은 길게 보면 중장기에서 길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만약 전술핵을 이제 우리가 오산에다 갖다 놨었다고 했을 경우에 미국의 해구산, 그러니까 동맹국에 제공하는 미국의 해구산 여기에 대한 그 신뢰성 이것은 이제 고조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91년도 너희들이 지금 전술핵 전부 빼가는데 그 이후로 자 세계 해외 배치 그 전술핵 전부 철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란하고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전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란과 북한은 이거 미국이 빼는 거 보니까 미국이 뭐 동맹국에 대해서 핵우산 제공한다는데 자 이거 뭐 좀 흐지부지 되겠는데 의지가 약화되겠는데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만약 재배치를 될 경우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그 대북 협상력 이것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그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항상 끌려다녔는데 이거를 이제 역전시킬 수가 있고 향후 남북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그 주도로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에 이것은 한반도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 자,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여태까지 전전긍긍했는데 자 이제 뭐 자신 있다는 거죠. 재래 전력, 핵 포함 어떤 그 도발도 막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그 북한 팩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 어떤 주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고 또 국가 신인들도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역 내 우리의 미국 국가 이익을 수호해주는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의 그 동맹이다. 이런 스테이터스를 우리가 스테이터스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이제 강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 이제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이거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자, 왜? 뭐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동아시아 핵 확산 그 도미노 이것도 차단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궁극적으로 핵 비확산 정책, 누클리어 non-proliferation treaty policy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부합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7번째는 만약에 이거를 군산이나 오산에 들여놨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미국의 그 대중국 압박 카드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89년부터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이제 중국은 항상 그 미국 입장에서 그 가상적으로 머물렀는데 그러나 중국의 위협인식은 지금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저렇게 길길이 뛰는데 만약 전술핵을 갖다 놨을 경우는 이제 더 할 거다.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태까지 너들은 뭐 했냐? 너들 그 사회주의 동맹국 북한에 대해서 핵 개발하도록 저렇게 30년 동안 방치를 하고 뭐 했냐? 그러니까 지금 부메랑을 너희들이 지금 맞고 있는 거다. 그때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북한 핵포기 압력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재번이 그 재배치 논의 자체 만약 한미 간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도 이미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외교적인 통첩일 수 있다. 자, 카운터 플로우. 너희들 너희들 이제 여태까지 너희들이 해온 그 반대급부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반대급부로 이제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려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한국에 반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미국의 전술은 충분한가? 그래서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보유 전술핵이 뭐 한 500기 있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뭐 2000여기 다 있었는데 뭐 폐기 대상으로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 있다고 그러고 자, 이 500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정부는 계속 그 생산할 그 준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200기는 유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300기가 지금 미 본토에 저장되기도 이거 같은 숫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들여온다면 이제 종류는 B-61 그 보안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자 이것은 이제 항공기에서 때리는데 위력은 이게 0.3킬로톤에서 350킬로톤 된다.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터졌던 것이 20킬로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위력이면 충분한 거죠. 북한을 억제하기는 충분하다. 이제 투하 가능한 전투기는 F-15, 16, 18, F-35, B-2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3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58년, 91년도 당시에 그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전술핵들은 전부 지금 90년 이후에 좀 폐기됐습니다. 폐기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포병탄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거는 다시 그 생산 라인을 재설치를 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와 전술핵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의 한국의 핵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와 우리 공군과의 연합훈련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17년 8월 31일 날 그 당시에도 한미연합비핵훈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우리 미국 그럼 현재 조야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한마디로 이것은 좀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여기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불필요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군사적 정치적 제약이 심할 거고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자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게 훨씬 많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해구산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확장 억제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자 이런 것들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와 같은 얘기들은 대부분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그 당시 얘기고 지금 현재 6차 핵실험까지 지금 오면서 완전히 북한은 핵무장한 그 이후에는 자 이런 팩터들을 제대로 지금 현재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그런 평가다. 이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아까 얘기대로 전략적인 효과 재배치에 따른 전략적인 효과 이런 거를 충분히 미치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할 경우에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그러나 사드 배치 추가 배치 이거는 적극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한다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류도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 맥케인 같은 경우에 상원위원장 했던 그 존 맥케인은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한국의 그 자위적 핵무장 이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고 그 다음에 전시 작동권 전환 이것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 미국이 이제 우리는 지금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 강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대응 능력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앞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앞으로 작동권 지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핵무기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핵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우리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 작동권은 반드시 미군이 소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 미국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진에 보시는 분이 빈센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도 한국 미국 대사로 이제 곧 발령이 날 것 같은데 자 이분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신분에서 전술핵 재배치 이거는 안보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걸 지지하고 또 전술핵 재배치 이거는 비핵화 약속을 저해하는 그런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비핵화 공동선언에 배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배비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미국의 전략자산 한국 내에서 이걸 영구적으로 아니면 순환해서 배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 중인데 자 이런 결정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최고위 그러니까 대통령인 정치권의 결정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주한 미 대사로 부임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도 그때부터 또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완전히 고도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한반도 방위 안보 이런 거를 입체적으로 고려할 때 전술핵 재반입에 대해서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비핵화 약속을 저해한 거다 이런 거죠. 비핵화는 완전히 깨진 상태에서 그러나 나토 5개국들이 이미 다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있고 또 나토 회원국들은 전부 비핵화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시키면 이 브룩스 장군도 충분히 우리가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반대하고 자 이건 완전히 우리 자극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자 너들 한국 지금 이제 우려 이거 동감한다. 지금 북한 핵무장 위협 동감한다. 그러나 일본 본토 주변에 핵무기를 배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ambivalent한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여태까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 그 주요 그 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쏟아지는 비판은 너들 옛날에 비핵화 정책 어떻게 된 거냐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비핵화 공동선언 거기 보면은 자 봐라 너들 저 시험도 핵무기 시험도 제조도 생산도 접수도 보유도 저장도 배비 이거 디플로이 이거 안 하겠다고 사용 이거 안 하겠다고 했잖냐. 배비 안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배비하는 건 이게 지금 저촉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또 야 그러면서 어떻게 또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를 하냐. 너들도 이제 막가파로 완전히 지금 깨고 있는데 모든 약속 다 깨고 있는데 설득력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해 준 꼴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저 한국은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 비확산 모델인데 자 이 정의용이가 하는 얘기죠. 자, 지난번에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게 맞다, 북한 비핵화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우리는 비핵화하고 있다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이를 고수해야 된다. 이 완전히 억지 궤변 논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한국 너들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해라. 북한은 이미 자 핵 개발을 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자 벌써 2006년 이후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계속 그 저 선문답 같은 그 공자님 하는 말씀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 이제 대응 논리는 현재 한반도는 자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이 됨으로써 이미 핵 확산이 야기가 된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에서 60개의 핵무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 보유 숫자는 앞으로 점차 늘어날 전망이고 또 북한의 핵무장 그 고도화는 계속 그 지속될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재반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핵 자산을 대북 핵 억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들여다 놓고 이제 말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북한 핵무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쓰도록 우리가 지금 잠깐 이렇게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 북한이 이 핵무기를 버렸다, 동해바다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전부 자동적으로 전부 철수하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비핵화 정책을 고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나토 5개국 지금 현재 미국의 전술핵이 나토 5개국에 배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터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나라들은 전부 비핵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생산 일체 안 합니다. 일체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92년 9월 12일 날 그 당시에 이제 2+4 조약 완전히 그 독일의 그 주권을 그 제약하고 있던 그런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분단 당시에 그 국제적인 그 구속력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 그 조약들 이런 것들을 전부 무효화시키는 2+4 조약을 체결했는데 자 그러면서 독일은 완전히 주권을 회복을 했는데 요 내용에 따르면 2+4 내용에 따르면 이제 독일은 앞으로 ABC 그러니까 Atomic Biological Chemical Weapons 화생방 무기 핵무기 일체 그 개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 나라의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 이거는 전적으로 나토의 그 집단 안보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미 전술핵 배비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소련의 어떤 전술핵, 근데 우랄에서 날라오는 그런 어떤 그 핵, 그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갖다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러나 나토 내에서도 자 전술핵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빼야 되겠다. 그런 논의가 이제 2009년 12년도에 있었습니다. 2009년 12년도에. 그러니까 러시아 위협이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전술핵 불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대두되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나토에서 이와 같은 저 협의가 있었습니다.
철수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토 28개국 가운데서 24개국이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철수 반대하는 나라는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세 나라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러나 미국 입장은 자, 러시아 이 전술핵 감축 협정 아직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만약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 결정하고 그 기존의 배치 입장은 그대로 고수하자, 이제 그런 게 미국 입장이었고, 그러나 지금 아까 5개 나라 가운데 이제 야, 우리나라에서 빼라 하는 나라가 지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는 좀 핵 철수를 이제 주장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2014년도에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위기가 고조가 됐었죠. 이른바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유럽 내에서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서쪽 지역은 이게 친유럽 성향이고, 그리고 동쪽 지역은 이제 러시아 성향이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그 두 개의 팩트가 끊임없이 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그 당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야누코비치 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EU하고 그 유대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하고, 자, 그런 어떤 협정에 이제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완전히 파기시켜 버리면서 그 당시에 친유럽 성향의 그 서부 지역의 많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부 시위를 벌였고, 결국은 대통령도 퇴진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이거를 이제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하면서 전부 러시아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을 하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경 이쪽 지역, 돈강이 흐르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전부 끊임없이 정부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친러 반군하고 이제 교전이 있었고, 13,000명 이상, 그 다음에 80만 명의 망명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지금까지 시끄럽습니다. 올 3월달까지도 이제 다시 이게 갈등이 비화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이고 안 되겠네, 러시아로부터 위협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핵무기는 계속 놔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은 한국 내 이거 전술핵 만약 재배치하는 거, 이거는 야, 이거 NPT 정신 위반하는 거다. NPT 정신은 이제 핵물질, 핵무기 이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전부 확산되는 거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추리티인데, 자, 이거를 미국을 왜 또 한국에다 갖다 놓냐? 이건 바이올레이트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NPT 협정을 우리가 자세히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핵무기가 타국에 배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금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한국에 줬대거나, 아니면은 핵무기를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수평적으로 줬대거나, 이러면서 그런 기술을 줬대거나, 핵무기 제조 기술을 줬대거나, 이런 거는 NPT 협정의 위반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를 그대로 한국에다 잠깐 배비하는 거, 이거는 NPT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토 5개국들이 유럽 내 나토 5개국들에 지금 미국의 전술핵에 배비되어 있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 제조 기술을 비핵무기로 이전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비판은, 야, 전술핵을 만약 재발입을 할 경우에 한반도 군사적인 대치 상황, 이건 더 심화가 되고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거다, 이제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통일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핵무장이 됐기 때문에 재래무기 공격 가능성은 훨씬 옛날보다 더 증대되고 있고, 우리 한반도는 365일 상시 전장터로 변하고 있다, 이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재배치가 됐다, 군산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하면은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자 나만 갈고 봐야 얻는 게 없겠다. 재래무기 도발 이거 뭐 해봐야 우리 핵카드도 못 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기존의 그 밀리터리 폴리시 성군 정책 이런 것들은 퇴색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남북 군사 대결 관계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는 자 또 무슨 얘기들을 하냐 하면은 자 요새는 그 운반 시스템 자 이게 멀리서 우리가 충분히 때릴 수가 있고, 또 자 우리 지금 항모 이런 것들에도 전부 장착을 해서 때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군산이나 오산에다가 갖다 놓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그러나 지난번 아까 얘기대로 이제 나토 듀얼 트랙 디시전, 도펠베슐루스 이런 거 최고의 억제 수단은 바로 코앞에다 갖다 놓는 것이다. 뉴스 포 뉴스 이런 그 태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이런 얘기는 예전에는 북한이 완전히 핵무장하기 전에는 자 이런 얘기가 가능했어요. 자 원거리에서 괌에서 얼마 안 되면 날라오고 예컨대 무슨 뭐 일본에서도 뭐 날라올 수 있고 예컨대 뭐 그렇게 전부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핵개발 이전, 핵무장 이전, 핵개발 단계에서 억제 대책으로는 이제 해구사나 확장 억제 이런 수단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하기 이전에는 자, 이와 같은 해구산 핵 확장 억제 이런 수단으로 가능했지만,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이후에 북한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20기에서 60기 정도 이런 핵무기를 지금 손아귀에 이렇게 넣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무슨 해구상 핵억제 이거도 충분치 않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한국 영토 내에서 전술핵을 재배비를 해서 할 경우에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억제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 전술핵 재반이 이게 이제 지역 내 핵 확산 초래하고 무슨 일본도 핵무장할 거고 또 대만하고 몽골 뭐 이런 나라들 좀 포함해서 동아시아가 완전 핵무장 그 도미노가 일 거다.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오면서 NPT 정신이 훼손될 거다. 이제 그런 그 비판을 하는데, 자, 여기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 생각이고, 왜냐하면 자, 만약 이것이 군산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자위적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배치 자체가 핵 비확산 자체에 결코 역행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게 오히려 그 반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섯 번째는 만약 이것을 들여왔을 경우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길길이 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완전히 우리를 자극하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군산, 오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다 만약 배비했을 경우에 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또 일본도 또 뭐 핵무기 배비를 반대를 하고 있고. 자, 그러나 그럼 도대체 30년 동안 2006 지난 90년 초부터 중국, 러시아 너들은 뭐 했냐 이거죠. 너들 그 사회주의 동맹국 그 북한 형제국 북한의 핵무장 대해서 너들은 여태까지 간접적으로 지원해 오지 않았냐. 또 여태까지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들이 지금 뿌린 그런 업보를 지금 당하는 거다. 이게 완전히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오는 거다. 지금 20기, 60기로 대한민국을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지금 억제 차원으로 갖다 놓는 건데, 너들 향하는 거 아니다. 이제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압력 너무나 너희들이 소극적으로 대해왔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 결과 부메랑은 맞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과 우려에 대해서 이제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중국과 러시아 위협, 그 다음에 이들의 반발 이런 거 뭐 지나치게 신경 쓸 거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런데 만약 이제 이와 같은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재무장, 재반입 이 문제가 제대로 클리어가 안 됐을 경우에 자,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는 엄청나게 그 이제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빗발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은 지금 자 손에 20개, 60개 이런 핵무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미사일도 쏴대고 그런데 전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은 대책도 없고 저 자위적 핵무장 여론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68% 이제 지지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위적 만약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럼 우리가 비난이나 불이익 그런 걸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냉철하게 지금 객관적으로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미국으로부터의 비난이나 불이익,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이나 불이익 이런 걸 보면 먼저 자, 국제사회는 그럴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일관된 정책은 너희들이 위배를 했다. 뭐 아까 할 얘기는 많은데, 자, 일단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여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아까 얘기했죠. 미국 조야에서는 절대로 그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NPT 정신을 그대로 위배하는 겁니다. 자위적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럴 경우에 한미동맹이 이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따르는 것이 경제 제재나 외교적인 고립 이런 것들이 따를 거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핵 확산 우려, 그 다음에 통일 한국 이상, 자, 젠틀한 그 대한민국 유니파이 코리아, 이런 그 모습을 그렸는데, 자, 이게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국제시장에서 자 이제 원자로를 지금 24기 뭐 23기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물질을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조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걸 몰래 반입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NPT 규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럴 경우에 NSG 예컨대 자 우리가 핵무장 했을 경우에 NSG Nuclear Supplier Group 여기서 이제 핵 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 우리의 원자력 그 가동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NPT를 탈퇴를 해서 북한처럼 자위장을 핵무장을 한다. 북한처럼 이런 것들은 그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내 여론이 고조된다. 이런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제사회는 한국에서 자, 정부는 핵무장을 결단하라 이러면서 계속 이런 시위를 할 경우에 쟤들 왜 저러지? 가만 보니까 일리가 있네. 북한은 자 이렇게 들고 저렇게 설치고 쟤들은 없어서 지금 저렇게 불안에 떨면서 자 하자는데 일리가 있겠는데 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 협상하든지 아니면은 대중 대미 이 핵 외교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미국한테도 이거 뭐 가만 놔두면 쟤들 자위적 핵무장은 더 골치 아프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전술핵 재배니 하는 게 낫겠는데 뭐 이렇게 또 압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향후 한국 정부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모두 그 농축 제철 시설 안 갖겠다고 전부 다 우리가 국제사회되고 선언을 했는데. 자,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NPT 회원국으로서 충분히 그 누릴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권한이다. 이거는 평화적 핵주권, peaceful nuclear sovereignty 해서 이거는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농축제철 권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정부는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첫째,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대응책을 모색하자. 앞으로 미국 정부와 2개 채널에서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먼저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어떻게 비핵화를 유도할까 이 채널에서도 우리가 가동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 어떻게 한반도 안보를 지켜낼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안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연합군 사령관하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순수 한반도 안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장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자, 전술핵을 재반해야 된다. 이런 두 개의 채널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 투 트랙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미 역대 그 정부들, 자, 아까 클린턴, 그 다음에 부시, 오바마,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자, 네 차례에 걸쳐서 뉴클리어 파워처 리뷰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 우리 입장에서 재반입 문제, 이거는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오바마 당시 때는 전술핵 재발의 긍정적 검토라고, 그 다음에 2014년 국방부 수권법안,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여기서 전술핵 재발을 제기했다. 아까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또 트럼프 정부도 핵무기 역할을 강조를 하고 전술핵 재발을 강조를 했다. 이런 입장에서 객관적인 저 미국의 핵정책입니다. 미국의 핵정책을 NPR에 나와 있는 미국의 핵정책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자 살펴볼 때, 만약 한국 정부가 재반입을 요청할 경우에 미국은 이 재배치 문제를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무장, 그 다음에 핵미사일 위협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오바마 정부 그 2014 전술핵 재반입 검토 시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실책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국 정부는 대미 전술핵 재배치 협상, 이때 이것을 촉구를 하되 이제 B-61 중력탄도 우리한테 좀 보내주고, 그 다음에 투발 항공기 이런 것도 이제 데몬스트레이서 우리 협의하자, 이런 걸 우리가 협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핵 확장 억제 강화 이거를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반입뿐만 아니고 핵 확장 억제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반입을 거부할 경우에 자위적 핵무장 여론 이거를 계속 확산되는 것을 이제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위적 핵무장론이 이게 국내 여론이 확산될 경우에 전술핵 재반입 그 입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미 전술핵 한국 재반입 될 경우에 이것은 전부 미 핵정책 고려 시 가용한 선택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재배치 문제는 한국 입장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이다.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 입장이 더 결정적이다. 이런 거를 객관적인 그 추이를 볼 때 알아야 됩니다. 자, 문재인이의 안보 가정교사 문정인이는 한국 입장이 이래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객관적인 팩트, NPR 이런 걸 전부 지금 제가 4개 그 정부의 NPR을 전부 다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지금 현재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반에 그 반대하는 여론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지금 그런 세력들이 많은데, 자, 전술핵 무조건 반대하면서, 야, 비핵화, 이런 정신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그 헛소리들 하는데, 자, 이거는,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지금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들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 한국 안보 취약성, 일방적인 취약성, 이걸 그대로 유지하자는 그런 얘기냐. 엄청난 그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미국과 협상을 할 경우에, 한미는 이 전술핵 재반입, 전술핵 재배치 이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협상을 할 때, 대미 협상, 그 다음에 전술핵 그 반입 결정,
이런 것 자체는 앞으로 전부 NCND로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NCND는 neither confirm nor deny policy인데, 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금 핵정책 같죠. 야, 너도 핵 가지고 있지. 어느 누구 공식적으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에 자, 이 문제는 최고위층끼리 자 합의가 되면 모든 협상과 또 관련된 결정 여기에도 부속되는 조치 이런 것들은 당분간 계속 NCND로 돌려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독일 통일 관련해서 여태까지 했던 걸 쭉 한번 여러분이 소개를 하는데,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환기해 주시고, 독일 문제 연구소를 치시면은,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장시간 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딱딱한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국가의 그 안보, 특히 그 사활을 거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밑에다 영어로 전부 다 써놓고 해서, 혹시나 또 이 국제사회에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의견을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이제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나토 핵공유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전술기 나토 5개국, 그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터키에 이제 배비되어 있는데, 지금 한 150개에서 200개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실태에 대해서 나토에서는 어떻게 그 나토 뉴클리어 쉐어링 핵 공유를 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상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 한반도 이제 전술핵 재반입 관련해서 미국과의 그 어떤 협상을 할 경우에도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담고, 그 이어서 영상은 이제 마지막 국가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그 조치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데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전 북한 핵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